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3년 현재 제가 촬영하는 시간은 11월 10일입니다. 그래서 방송은 11월 11일 날 올라갈 예정이고요. 예, 오늘 이제 자율주행 함께 배우기 하고 있잖아요. 이제 7번째 시간으로 전장 부품 2번째 시간. 그래서 이제 사실 요거까지 하면 다 끝나고 다음 주에는 그거예요. 이 기업들, 여기 이제 전장 부품과 관련된 기업들 한번 싹 정리하고 그 다음 다른 주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자동차가 되게 안 좋죠. 안 좋고 테슬라마저도 나 죽겠다 그러니까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부하셔서 옥석 가리기 또 하면 항상 투자는 안 좋을 때 좋은 걸 찾아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남들보다 좀 의미 있는 수익을 내는 것 같기 때문에 다 좋을 때 좋은 거 쫓아가면 결과가 그렇게 좋았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또 나을지 한번 고민을 계속 해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제 자율주행도 다음 주면 거의 이제 끝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 파트도 그렇고 자율주행과는 그렇게 무관한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통틀어서 그냥 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 전자부품 이쪽과 관련된 것들 언급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사실 이제 그때 LG전자 한번 제가 설명드릴 때 보여드렸던 그거죠. 그래서 이 자동차가 전동화되면서 배터리가 들어가고 그 배터리에 있는 이 직류 전원을 교류로 바꿔서 모터로 보내주고 그러면서 그거 역할하는 게 이제 인버터고, 그런 것도 할 수 있게 잘 컨트롤 해주는 게 BMS 같은 배터리 관리해주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배터리 시스템, PE 시스템 이렇게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터리 시스템 한번 배웠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PE 시스템하고 나머지 부품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파워트레인이라고도 하는데 요거 이제 모터랑 감속기랑 인버터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 모터는 이제 그 직류 전원 이거를 받아서 이제 인버터가 교류로 바꿔주면 그 전기를 받아가지고 이제 운동 에너지로 변환해서 차를 딱 움직여주는 거죠. 옛날에 엔진 역할을 하는 거죠. 감속기는 이제 힘을 좀 증폭시켜주는 모터의 회전수를 조정하고, 인버터는 그 직류를 교류로 바꿔줍니다. 인버터가 사실 가장 중요한 또 부품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이제 전동화 부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이 스케이트 보드처럼 요게 생겼고, 요게 자동차 맨 밑면입니다. 요게 이제 현대모비스가 하고 있는 요즘에 나오는 현대차에 들어가는 이 GMP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조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앞쪽하고 뒤쪽에 다 들어갑니다. 앞쪽에 전륜, 파워트레인 인버터, 모터, 감속기 들어가죠. 이 뒤에도 똑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앞쪽과 뒤쪽이 각각 하나씩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 시간에 우리 ICCU도 한번 좀 배웠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배터리 시스템, 요 밑에가 이제 배터리 시스템, 우리 요거 배웠죠, 이 두 개.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제 요 파워트레인이 앞뒤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소형, 준중형, SUV 각각 시스템화 해가지고 납품을 하고, 요걸 이제 최종적으로 만드는 기업이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서 기아나 현대차에 납품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PE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은 여기 모터가 있고, 이 구동 모터를 이걸 이제 구동 모터라 그러죠. 그래서 이걸 요 안에 헤어핀이라고 뭐라 그러죠? 머리카락처럼 들어가 있는 코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터랑 감속기 합치고 인버터까지 넣어서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의 파워트레인이 완성이 됩니다. 요 밑에 있는 건 이제 제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듈도 있고 인버터도 있고 전륜 후륜, ICCU까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게 800V 충전인데 저 볼트가 뭐냐면은 그 이 전압이에요, 전압. 네, 이따가 제가 전력 반도체 한번 설명할 때 또 한번 말씀드릴 예정인데, 예, 그러니까 저 전압이 높을수록 빨리 고속 충전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400V 충전기가 있고 800V가 있는데 현대차가 지금 하는 시스템 뭐냐면 400이든 800이든 다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차들은 저 800V를 못 써요. 예. 부하가 걸려서. 근데 이제 현대차는 이제 저 충전 시스템을 저렇게 좀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대부분의 완성차는 400V 전압 시스템을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는 600V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GMP 플랫폼, 현대차가 가고 있는 이쪽은 800V. 근데 이거를 400도 같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멀티 급속 충전이라 그래서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는 거죠. 그래서 1회 완충을 하면 500km 주행이 가능하고 18분 내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인버터가 있잖아요. 이 인버터 안에는 고성능 반도체가 하나 들어갑니다. 전력 반도체가. 저걸 이제 보통은 실리콘 반도체 쓰는데 요거는 실리콘 카바이드, 그러니까 SiC 반도체를 써요. 그래서 그건 이따가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 고온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600도까지 견딜 수가 있고 전력 손실도 80%나 감소를 해주고요. 그다음 부피도 감소시켜요. 부피까지. 예, 김소가 아니라 감소죠. 예, 그래서 부피도 감소를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량도 이 인버터나 이 크기를 다 줄여줘요. 저 SiC를 쓰게 되면 그런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이제 파워트레인 시스템에서 요게 이제 모터입니다. 모터. 트랜션 모터라고 하는데, 예, 요게 이제 엔진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내연기관에. 여기도 적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모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밑에 있는 거는 그 모터랑 인버터 감속기 3대 부품이죠. 이거 하나로 합친 거죠. 예, 그래서 해가지고 뭐 잡음도 잡고 진동도 잡아주고 뭐 그런 기술들이 여기에 다 탑재돼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현대모비스가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뭐냐면 뭐 요즘에 많이 얘기 들어보셔서 구동 모터 막 자꾸 구동 모터 이런 얘기들 많이 들리는데 요게 이제 구동 모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모터 안에 예. 요 보면 이제 구동 모터 이게 완성품인데 뭐 되게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요게 뭐냐면 헤어핀입니다. 여기 머리 핀 있죠, 핀 헤어핀. 그러니까 머리 핀 같은 그런 이제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약간 좀 안 보이시죠? 예, 제가 잠깐만 조금만 더 줄여볼게요. 그래서 요 헤어핀을 요 안에다 넣어요. 여기 동그란 데 있죠. 넣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예, 로터 어셈블리랑 이제 이걸 붙여가지고 요 구동 모터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동 모터 이제 코어는 뭐냐? 요게 이제 구동 모터 코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머리카락 굵기 정도 되는 얇은 강판 있죠. 전기 강판을 그걸 이제 잘라요. 그 다음에 자른 다음에 600에서 800장 그 자른 것들을 적층이 뭐죠? 쌓아요. 그래서 연결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 예. 그래서 모터에서 이 전기가 나오게 해주는 부품이, 저 전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차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핵심 부품입니다. 구동 모터고. 이걸 만드는 회사가 이제 그 포스코 인터가 현대차에 뭐 납품한다 그래서 한번 주가가 많이 갔죠. 또 이 회사 말고 대원강업이라는 이제 중소 부품사가 내년부터 현대차에 또 납품하는 걸로 알려져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헤어핀 건선은 뭐냐면 여기 방금 머리핀처럼 생긴 거. 예. 그래서 모터 내부의 코일 단면이 원래는 이제 보통 원형 코일이 있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여기 보면 이 빨간색 동그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직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헤어핀. 요쪽은. 그래서 이게 원형 코일 대비해서 뭐가 좋냐면 촘촘히 감을 수 있어서 저항을 줄이고 효율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냉각 성능, 공간 혁신, 공간도 더 쓸 수 있고 생산성까지 개선을 하는 핵심 이제 부품이죠. 근데 옛날에 이 헤어핀 없어가지고 뭐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예, 아무튼 저 헤어핀이 상당히 또 중요한 핵심 부품인데 원형으로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그 효율이 좋다. 그래서 밑에 밸류체인 보시면
구동 모터 만드는 기업은 현대모비스하고요. LG 마그나, S&T 모티브.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이 모터를 만들고 여기 있는 요런 이제 구동 모터 코어 있잖아요. 요거 예, 요 부품인데 여기 가운데 들어가 있는 저거를 만드는 회사는 포스코 인터랑 이제 대웅광업 이런 기업들이 만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전에 한번 봤죠. LG전자 우리 한번 공부할 때. 요게 이제 인버터고 인버터는 어쨌든 이 모터의 회전 속도를 제어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을 바꿔주는 거죠. 직류를 교류로.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 중에 하나고 이게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를 할 때 테슬라가 100km 도달할 때 뭐 4.5초를 4.2초로 단축시킬 때 가속 부스트 기능이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인버터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EV6 같은 경우 기아에 EV6가 인버터죠. 제어 기술 통해 가지고 이 전기차 성능을 스포츠카 수준으로 끌어올려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인버터 성능이 좋으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차가 이 가속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요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바꿔준다. 예, 요런 이제 출력 제어하는 그런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이 회전력을 높여가지고 속도를 확 올려주는 거죠. 회전력을. 그래서 그런 이제 두 가지 그 기능을 좀 갖고 있다. 그래서 인버터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이제 다울투자에서 예전에 썼던 자료를 제가 찾아봤는데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현대모비스랑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이런 이제 구동 부품 쪽에서 상당히 이제 경쟁사죠. 현대모비스는 뭐 아시겠지만 현대차 그룹에 속해 있고 마그나 인터내셔널 이제 독립적으로 하는데 주로 옛날부터 이제 BMW나 벤츠를 많이 만들어줬어요. 벤츠의 그 SUV 있죠. 그 비싼 차 한 대에 한 2억 원 정도 하는 G바겐. 그러니까 남자들이 참 이게 뭐 남자들의 로망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그 G바겐도 마그나가 좀 위탁 생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고객사는 현대모비스는 뭐 현대차, 기아, 그 외에 폭스바겐도 이번에 공급을 했고 마그나는 되게 다양해요. 스텔란티스, GM, 포드, 뭐 BMW, 벤츠 둘 다 이제 매출은 비슷하고요. 영업이익도 비슷한데 약간 이익률은 마그나가 조금 더 높고 이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LG랑 같이 합작한 회사가 LG 마그나예요. 예, 그러니까 저 마그나랑 LG랑 합작한 회사가 LG 마그나. 근데 이제 현대모비스가 주가는 더 싸죠. 퍼가 훨씬 낮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이 두 회사가 좀 비슷한 거죠. 예, 경쟁을 좀 일부 하고 있고 밑에 보시면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부품수인데 뭐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내연기관은 전기차에 비해서 부품수가 그 전기차가 월등히 적습니다. 그래서 엔진은 전기차 아예 없고요. 구동 전달 제동 장치, 차체 부품, 서스펜션, 기타 다 적어요. 대부분 다 적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요것만 보시면 여기 차체 부품, 서스펜션 요것도 보시면 한 500개 정도 작고 그래서 부품이 내연기관은 22,000개가 이제 전기차로 가면은 12,000개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부품 수는 굉장히 적은 그런 뭐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엔진 자체가 안 들어가니까요. 엔진만 여기 5,000개예요. 부품이. 그게 그래서 전기차는 부품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보면 엔진과 관련된 기업의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는 좀 멀리 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엔진은 안 쓰거든요. 예. 근데 그거랑 이제 상관없이 오히려 전기차로 바뀔 때 수혜받는 거. 그런 것들은 계속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때도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니덱과 LG. LG가 이제 어떻게 보면 LG 마그나죠. LG 마그나. 예. LG 마그나가 이제 전기차용 이 모터 있죠. 모터 세계 1위고요. 미국 전기차 시장 확대 수혜고 니덱은 이제 뭐 꼭 전기차만은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모터 다 1위입니다. 근데 이 중에 자동차량이 한 4.5조 원 정도 돼서 굉장히 큰 회사예요. 예.
근데 이제 전기차용 모터 매출은 한 5천억 정도로 LG 마그나보다는 전기차 쪽은 조금 낮은 수준이죠. 근데 둘이 또 치열하게 경쟁을 하겠죠. 근데 중국 비중이 좀 높고요. LG 마그나는 이제 미국하고 GM 쪽 비중이 좀 높은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둘 간에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는 저 마그나 인터나랑 좀 일부 약간 경쟁 관계일 수도 있고 니덱과 LG 마그나는 좀 경쟁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뭐냐면 기가 캐스팅이라고 들어보셨죠? 기가 캐스팅. 그러니까 뭐냐면은 테슬라가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요게 맨 위에 보면 이 뼈대잖아요. 요게 전체 뼈대거든요. 저게 보통 셰시라고도 하는데 언더바디. 이거 언더바디라 그래요. 이거. 자동차가 저렇게 뼈대로 돼 있죠. 근데 이쪽에 있는 부품들 있죠. 여기 이 색깔 보이세요? 막 여러 색으로 돼 있죠. 저게 부품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게 저 뼈대를 이루는 게. 근데 밑에 보면 요거 보이세요? 파란색으로 똑같이 돼 있죠. 이게 그냥 통으로 여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러 개를 만들어서 붙여야 되는데 얘는 한 번에 저것만 찍어가지고 그냥 거기다 붙여버려요. 그럼 이게 훨씬 더 밑에 있는 게 효율적이겠죠. 이제 저거를 기가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개 이상의 원래 바디 판넬, 그러니까 요거 같은 건 100개 이상의 이제 바디 판넬로 이걸 조립을 해가지고 자동차 뼈대를 이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기가 프레스는 뭐냐면 기계예요. 아주 큰 기계에다가 저걸 넣어가지고 6천에서 9천 톤짜리 특수 알루미늄 한급판 한 번에 그냥 찍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밑에 파란색처럼. 그래서 이게 앞쪽하고 리어 있죠. 앞과 뒤에 부품이 171개인데 여기는 이걸 두 개로 그냥 바꾸는 거예요. 여기 딱 두 개잖아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그럼 이거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 비용이 40%나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현대차도 그래서 이제 26년부터 이걸 도입을 해요. 현대차가 하는 거 하이퍼 캐스팅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기가 캐스팅, 현대차는 하이퍼 캐스팅. 그래서 이걸 벤치마킹 한 거예요. 따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테슬라를. 그래서 요 뼈대에 붙는 이 부품 수를 어쨌든 확 줄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알루미늄 같은 경량화 소재를 써가지고 주행거리도 증가시키겠다. 이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체 있잖아요. 차체하고 이런 실시가 그 공차 중량의 한 절반 정도나 된대요. 그러니까 이 부품 수하고 크기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벼워지니까 주행거리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셰시를 만드는 업체는 화신과 성우하이텍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좀 많이 알려진 기업이고 하이퍼 캐스팅 장비는 현대차에서는 현대위아가 하고 있어요. 아마 현대위아가 그래서 이쪽에선 좀 장기적으로 수혜 좀 받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현대위아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업이 많죠. 방산도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색깔이 좀 자기만의 색깔은 좀 없는 편이죠. 막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니까요. 아무튼 이제 기기는 현대위아가 공급하는 걸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기가프레스 테슬라의 기가프레스는 이탈리아의 IDRA가 거의 공급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세계적으로는 중국의 해천, 스위스의 빌러도 요 기가프레스 장비를 만드는데 만드는 업체는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트렌드 변화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해서 부품을 한 번에 찍어버리는구나. 어쨌든 그러면 만드는 이제 그 원가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iC 전력 반도체는 우리도 많이 공부를 해봤지만 한 번 더 복습하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사실을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미래에셋증권의 리서치 센터에서 최근에 나온 좋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출처는 이제 거기서 대부분 좀 따왔습니다. 그래서 SiC 전력 반도체는 뭐냐면은 이 자동차 이런 데 딱 들어가서 전력 효율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인버터 있죠. 인버터에 이게 들어가요. 요런 전력 반도체 있죠. 요런 칩들이. 얘가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죠. 요게 인버터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인버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공식은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P가 뭐죠? P가 전력인데 전력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전류와 전압. 그러니까 전류가 많이 흐르고
전압이 세면 전력은 커져요. 뭐 당연하겠죠. 곱하기니까. 예. 근데 전력은 이 전기차의 모터가 일정 시간 동안 그 수행할 수 있는 일회양. 그러니까 저 전력이 크면 어떻게 돼요? 운전을 오래 하겠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오랫동안 굴러가겠죠. 당연히 모터가 예, 할 수 있는 일의 양이니까. 모터는 자동차가 움직여주니까.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전류가 높고 전압이 높으면 차가 오랫동안 이게 모터가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을 수 있는 거죠. 이 공식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문제가 있대요. 저게 그 전력을 만약에 높이기 위해서 이 공식에 의해서 전류를 막 올렸어요. 근데 전류가 올라가면 전력이 누수된대요. 손실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여기 전력, 예, 여기 전력 손실, 이게 제가 잘못 적었네. 전력 손실인데, 예, 이 전력 손실은 뭐냐면은 그 전류 있죠. 전류의 이게 제곱입니다. 제가 이게 제곱 표시가 여기 못 찾아가지고 이거 제곱이에요. I 제곱 곱하기 저항입니다. 네. 그래서 전력을 저렇게 만약에요. 아까 전류라 그랬죠. 전류하고 전압을 높이면 전력이 올라간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전류를 그래서 확 올렸어요. 전류를. 그러면 요게 그 제곱으로 가고 그다음에 저항값하고 이게 곱하면요. 전력 손실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게 전류를 올리면 전력 손실이 커지니까 효율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럼 뭐예요? 결론은 우리가 해야 될 건 전압을 높이면 돼요. 그래서 이 전압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래서 현대모비스 보셨죠? 앞쪽에 우리 봤잖아요, 요거 800V. 그러니까 저게 전압이거든요. 저게 높으면 유리한 거죠. 네, 그죠? 근데 저걸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은 전류가 아니라 전압 쪽으로 가고 있다. 전압을. 그래서 고전압 800V 배터리 시스템 탑재 자동차 몇 개 있는 게 포르쉐의 타이칸하고요, 현대차 아이오닉 5, 기아의 뭐 기아차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아우디의 이트론 GT 이런 차들이 지금 현재 800V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7년하고 30년 되면 이 전기차의 90% 이상이 요걸 아마 탑재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점점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실리콘 반도체를 그래서 이제 이 전압을 높이기 위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반도체보다 SiC 전력 반도체를 쓰면 일단 고전압 고온에 굉장히 강하고요. 전력 효율화에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 2018년도에 테슬라 모델 3가 ST 마이크로라는 기업이 전력 반도체 만드는데 그 회사가 만든 반도체로 인버터를 이제 적용을 했더니 전력비가 7%나 개선됐고, 이 인버터가요,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 있죠. 전력 반도체 쓴 인버터가 왼쪽이고요. 이 오른쪽이 실리콘 카바이드, SiC. 요즘 대세는 저거거든요. 저거 썼더니 저 인버터 크기가 확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크기도 줄일 수 있어요. 무게도 절반 감소, 전력 효율은 더 증가하고, 주행거리는 5에서 10%. 그래서 SiC 전력 반도체 시장은 계속 좀 성장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기차 침투율이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이렇게 늘 거예요. 한 번씩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이렇게 늘어나면은 전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럼 전력 효율화를 위해서라도 SiC 전력 반도체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예, 이 전비가 좋기 때문에 SiC를 쓰게 되면 효율도 좋아지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대세는 저 SiC 전력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 만드는 건 너무 어려워요. 예,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저 전력 반도체 만드는 게 만만하진 않다. 예,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Si보다는 SiC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작고 가볍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냉각 뭐 성능도 있고 온도 고온 견디는 거 막 이런 것들, 예, 전력 손실 이런 거 10분의 1로 딱 줄여준다는 얘기죠. SiC가 모든 면에서 다 강점이 있습니다. 이게. 예, SI는 요 파란색 안에 있죠. 좀 약하죠. 근데 그거를 다 확장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SiC 많이 쓰고, 3대 업체는 여기 밑에 있습니다. 울프스피드, 온세미, ST마이크로. 울프스피드가 이제 가장 유명합니다. 이 전력 반도체 하면 SiC. 전력 반도체만 거의 하는 회사예요. 온세미는 지난번에 한번 우리 배웠죠. 근데 이제 이 회사는 뭐
전력 반도체가 주력은 아니지만 매출 비중이 한 1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점점 비중은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ST마이크론은 역시 전력 반도체를 하고 있고요. 매출 비중은 그래도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 정도. 이런 이제 기업들이 좀 밸류체인에 형성이 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MLCC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MLCC도 중요한 전장 부품이에요. 이걸 등한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많이 배웠지만 전장 부품 쪽에서는 MLCC는 아직 공부를 안 했죠. 근데 이제 오늘 한번 하시면 되겠고 MLCC는 멀티레이어 세라믹 커패시터스. 그러니까 멀티레이어가 여러 층을 쌓는 거예요. 세라믹으로 된 회로. 예. 뭐 이 전자 부품이라 보시면 되겠고 저 여기 보면 요거예요. 밑에 오른쪽 요거 보이세요? 얇은 층들이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저게 이제 하나의 덩어리가 되거든요. 이 안을 해부한 거예요. 여러 층이 쌓여 있죠. 그러니까 얇은 유전체를 많은 층으로 쌓은 거예요. 예. 근데 저 하나하나 층이 얇아요. 되게 얇습니다. 두께가. 그래서 얇고 층이 많을수록 전기를 많이 담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MLCC의 역할은 댐 역할이에요. 댐. 우리 댐 알죠? 댐 뭐 합니까? 예. 물을 모아놨다가 방류도 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필요할 때 일정량 방출하는 게 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류를 모아놔요. 평소에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쏴줍니다. 그리고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게 조절도 해주고 부품끼리는 서로 노이즈 때문에 간섭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이것도 막아줘요. 그래서 이 배터리 반도체 여기 보시면 여기 회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면 이 배터리 쪽에서 나오는 노이즈 또 반도체의 뭐 안정적인 전류 공급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제거도 하고 전류도 안정률, 이거 굉장한 핵심 부품이에요. MLCC는 이게 없으면 안 되죠. 네. 그 MLCC는 일단 고온 고압에도 강해야 되고 고신뢰성을 요구하고요. 전자기기 안에 들어가고 요 스마트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점점 근데 크기는 작아지고 두께는 그러니까 이게 그 층은 좀 높아지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 자동차용은 근데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크기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점점 작아진다. 실제 이렇게 캐러멜 같이 생겼죠, 뭔가. 네. 이게 MLCC 모양이에요, 저렇게. 저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MLCC의 사용처별 그 MLCC 필요량은 2G 폰이 200개, 4G 폰이 600개, 5G 폰이 800에서 1300개, PC가 800개, TV가 600에서 2000개. 그러니까 다 들어가요. 예. 근데 점점 고사양으로 갈수록 이 MLCC는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쪽 전체 MLCC의 세계 1등 기업은 일본의 무라타입니다. 35%. 2위가 삼성전기고요. 25%. 3위가 타이오 유덴, 4위가 야게오, 5위가 TDK 이런 순서대로 일단 MLCC 돼 있고 MLCC의 전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스마트폰 쪽인데 그게 안 좋다 보니까 주가들이 많이 안 좋았죠. 예. 근데 이제 중국 스마트폰이 좀 살아나니까 그 점에서는 조금 이제 나아지는 일부 분위기가 있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거는 저건 아니고 오늘은 자동차가 주제니까 차량용에서는 일단 여기 나와 있지만 1위가 무라타고요. 2위가 TDK이고 3위가 삼성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좀 차량용에서 좀 밀려요. 의외로 TDK가 28%나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아마 삼성전기도 계속 드라이브를 걸 걸로 보이고 자동차용 MLCC는 아까 저기 TV가 최대 2000개고 스마트폰이 1300개잖아요. 자동차는 비교도 안 됩니다. 훨씬 많이 들어가고요. 최대 한 11,500개 정도. 저 뭐 정확히 100%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11,50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엄청나게 자동차가 많이 필요한 거죠. MLCC가. 그래서 MLCC 중에서도 파워트레인이 제일 비싸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죠. 저게 이제 전기차로 들어가면 2,500개가 됩니다. 일반적인 엔진차는 500개인데 전기차는 2,500개. 그러니까 뭐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뭐 그 MLCC 회사 입장에선 이 전기차 많이 팔리면 좋은 거예요.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아니면 자율주행차는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ADAS 이건 다 공통 쪽이니까 ADAS 차량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 다음에 안전에 관련된 부품 여기에 1000개
안전과 좀 무관한 쪽 이게 2,500개. IVI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아시죠? 자동차에서 내비 보거나 뭐 계기판 보고 막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한 2,500개.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는 한 1,000개 정도. 그렇게 해서 한 11,500개 정도가 일단 MLCC에 좀 들어간다. 예, 라고 MLCC가 필요로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MLCC 밸류체인은 삼성전기, 사마콘덴서, 아바텍, 아모텍 이런 기업들이 현재 사업을 좀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다 했고요. 뭐 이렇게 해도 이제 뭐 벌써 30분이 지났는데 아무튼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것들은 기본적인 건 다 배웠습니다. 다 배웠고 MLCC도 이제 뭔지 아시겠죠? 어렵지는 않고요. 이렇게 전류를 저장했다가 나중에 뿌려주는구나. 필요로 할 때. 그리고 노이즈도 제거해주고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일단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업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기업별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자율주행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자율주행 또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